지금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분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제가 분수나 폭포 이런 걸 특히 좋아해서요. 일부러 이곳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무침 스키구는 저 물소리가 엄청 무서운가 봐요. 자꾸 도망가려고 난리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겠죠? 야, 싫다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저는 그냥 이 녀석과 이 시원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뿐인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조금 이따 배워요. 오늘 주제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카드 4장을 펼쳐 놓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알았으면 하는 그 상대를 생각하시면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를 보시고 그 번호를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댓글란에 보면요. 제가 올린 고정 댓글이 보일 거예요. 거기 파란색 숫자가 타임 링크인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의 리딩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고요. 싫으시다 그러시면 다음에 마음 내키실 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기 전에요.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카드에 나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너무 마음속 깊이 담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짠 하고 이게 나왔어요. 웃으면 안 된다. 그죠? 진지하게. 먼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존재는 처음부터 이런 지금 카드 배열이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뭐랄까, 육체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겉모습 그런 곳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갑자기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냥 뭐랄까, 이건 한마디로요. 너는 내가 자꾸 같이 자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그런 게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런 뜻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적으로 어필을 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가 여러분을 그런 쪽으로만 바라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손만 이렇게 꽉 딱 잡고 말 그대로 오로지 순수하게 손만 잡고 자도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편안한 잠자리 상대가 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방팔방 바람을 다 피우고 돌아다녀도 꼭 집에 들어와서 자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잠이라는 게
꼭 성적인 부분만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 일과에 지친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심하면서 기대어 잘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건 지금 이 상태가 제너럴 리딩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 카드 배열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그 사람을 알아보는 카드들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에요. 우선 여러분에게는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지쳐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그런 모습이에요. 하고 계신 공부라든가 직장 일이라든가 혹은 가게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특히 이 카드는요. 지금 이게 완즈 지금 10번 카드잖아요. 이 카드는요.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한마디로 가사와 육아, 직장 이 모든 것을 혹은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대부분을 여러분 혼자서 전부 다 짊어지고 해내야 되는 상황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은요. 지금 모든 게 나한테는 이렇게 힘에 겨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대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 카드의 모습은 여러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일단 발걸음이 가벼워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발걸음으로 활기차게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를테면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쳐 있는 상황인 반면에 상대방은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요 두 분이 부부 사이가 아닌 커플이신 경우라면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상황이 수십 배로 힘든데 그 힘든 걸 그 상대방은 그다지 알아주지 않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상대방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어떠냐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저 육체적인 부분을 나누는 그런 사이로만 여기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하는 얘기 속에서 이렇게 배어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쓸쓸함, 힘듦 이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외모나 육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상대에게 육체적으로 크게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이 카드에서처럼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냐면 상대와의 잠자리가 지금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10번을 시도하면 한두 번 응할까 말까 하는 그다지 마음 내켜 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상대는 그런 모습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중간 카드를 보게 되면요. 그렇다고 딱히 두 사람의 인연을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은 서로 원하는 건 달라도 우리는 아직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요. 서로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때우기만 하는, 그러니까 겉돌기식 대화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고, 속내를 얘기해도 상대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은 입을 닫고 있는, 그러니까 입을 닫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솔로이신 경우라면 이 카드 배열은요,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렇게 너무 지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모습은 본인이 원하는 모습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부차적인 거고, 진실은 여러분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인 허전함 같은 거, 그러니까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 그런 것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일시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안으로 지금 이게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다,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너무 쓸쓸해, 이런 마음의 틈새 사이로 누군가가 이렇게 성큼성큼 들어오게 된 모습이랄까. 물론 여러분의 시선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된 상대는요, 아마 멋지게 보이는 이성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생기에 넘치고 밝아 보이는 이 상대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멋있는 사람이네, 예쁜 사람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분이 가슴속으로 크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 상대에게 눈길이 가는 상황,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 역시 여러분이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눈치채고 알아채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는 물론 상대의 외모에도 끌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 쪽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끌림보다는 마음적인 부분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교감, 그런 쪽에 마음이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반면에, 그 상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끌림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매력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적어도 지금만큼은 그래요. 육체적인 호감이 더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악마 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치우고, 다음 카드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놨는데, 꽃도 좀 장식을 하고, 그죠? 마음의 꽃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요, 우선 첫 카드, 지금 이 표정이요,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은 지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켜보고, 그러니까 유심히 바라봐주고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 주길 바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러분에게 해주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봐주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려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 이 카드들처럼요,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어떤 방황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텐데, 상대가 지금은 어떤 육체적인 끌림 때문에 그런 걸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첫 카드를 보면요. 상대는요,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듬어 나가길 원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하고 자기도 변했는데 상대는요, 여러분이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 봤던 그 모습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변했는지 몰라도 너는 예전 모습 그대로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세 번째 카드예요. 어, 세 번째 카드인데요. 이분에게는요, 자기만의 가치나 자기만의 바람을 쫓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치 뭐랄까, 네가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건 나의 이런 부분이 좋아서 들어온 거랑 맞는 거잖아. 난 너랑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야? 뭐가 문제지? 라고 외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 좀 안타깝네, 그죠?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되면요, 사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죠. 두 분은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사실요, 가치관의 차이라기보다는 스태미너? 그러니까 원기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세력이 아니고 체력의 다름에서 나오는 차이가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너무 생활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면, 생활이 너무 지치다 보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진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멍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나는 도대체 나한테 어떤 존재지? 이렇게요. 1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이것으로 1번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기 전에요.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카드에 나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너무 마음속 깊이 담아가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부터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카드고 그 다음에 이게 상대의 카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한 존재는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내려고 하고 이루어내는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 바쁜 존재. 그런데도 곁을 쉽게 내주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늘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현재 솔로이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카드 배열은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정작 자신이 만든 어떤 프레임 안에,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카드에는요, 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거든요. 이건 칼이라는 건 타로에서는요, 공기, 즉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같은 걸 뜻하는데, 여러분은 몸보다 마음이 바쁘고 생각이 바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갇혀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늘 생각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늘 뭔가 바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 대한 생각이 그 틈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서운함이랄까 뭐 속상함이랄까, 어쩌면 상대를 삐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던져주는 존재, 상대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배려도 해주고 많은 것을 양보해주면서 지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상대방은 어느 정도 미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 고맙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해요. 목이 마르다고 해요. 너는 아직 내게 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늘 없다 없다 그러면서 잘 안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대가요, 어쩌면 진짜 이기적이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하는 이 상대의 이런 모습은 욕심 많은 어린애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철이 없게 들리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소리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특히 이 검 8번요. 지금 이 카드가 내 눈을 내가 찔렀다, 이런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자승자박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런 게 보이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이기적인 상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참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어떤 때에는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지는데요. 한번 카드를 볼게요. 지금 여기 이게 분노의 카드와 그 다음에 비너스의 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온 시간이 좀 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비너스의 띠, 이건요, 성욕, 애욕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이고, 이 카드는요, 복수하다라는 분노의 카드인데요.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뭔가 많이 화가 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뭔가 갚아주고 싶을 만큼 미워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비너스의 띠, 그 다음에 이 시간, 이 카드들은요, 그런 미움 아래 깊숙이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움 아래를 들여다보게 되면 뭔가 쉽게 여러분이 내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시간들이 있었고, 두 사람만의 어떤 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뭐랄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한데, 다음 카드를 볼게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지금 이게 죽음 카드 13번이고요. 메이저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메이저 카드가 또 나왔어요. 연인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타클 킹이 나왔는데,
메이저 카드가 지금 두 개 나왔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씩 보게 되면 여러분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그러니까 소진된, 소멸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다시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시는 것 같고, 만약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아예 몰랐던 사람들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시작하는 그런 쪽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런 시간을 지금 함께 해 오셨는데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제로로, 그러니까 0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만약 두 사람이 썸을 타는 정도였다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그냥 호감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상대라면 두 분은요, 이 카드 배열에서는 조만간 서로 인연이 이어지게 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계속 사귀어 오셨다면, 지금 어떠냐면, 상대는요, 다른 이성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희소한 가치, 아주 소중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희귀하다고 해야 되나요? 소중하면서 귀한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서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상대분에게는 여러분이 뭐랄까, 자기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좀 묘해요. 갈증을 일으킨다는 건요, 늘 목이 마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목이 마르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 스스로가 편안하고 스스로가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살 때는 그런 갈증이 그다지 생겨나지 않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불쑥 목이 마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별로인 건지 그건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그 묘한 면이 있어요. 항상 곁에 있어도 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보다는 곁에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인데도 만날 때마다 함께 있는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상대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괜찮은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리딩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기대하셨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혹시라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시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배열인데요. 이건 여러분, 상대는 이 카드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세 장의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상대의 마음을 보는 카드고요. 근데 두 분은 참 특이하게 나왔어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끼리 만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카드에 나와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해요. 과분할 정도로 나한테는 예쁘고 소중한 존재. 그러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에게는요, 여러분이 진짜 멋진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니 왜 소통이 안 돼?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했어? 언제나 사고치고 수습을 하는 건 나였잖아. 뒤처리는 내가 하고 넌 네 멋대로 살았잖아.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상대가 얘기하는 소통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감정의 소통이요. 감정의 교류, 공감대, 정서적인 이야기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분의 성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단도직입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대는요, 행동도 그렇지만 마음까지도 사실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라고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진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이라고 나와 있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은요, 계획성 있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 끝마치면 여러분은요, 곧바로 학원이나 과외 혹은 집으로 가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요, 이 지금 상대는요,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도 어디로 간 것인지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 손에 잡혀오는 그런 아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엄마한테 끌려오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엄마한테 참 미안하다라든지, 혹은 이제 집에 가서 난 죽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 판단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 이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물음에 기가 차서 웃어버리기라도 하게 되면 그러는 거지. 자기랑 엄마는 진짜 마음이 딱 맞는 관계라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마냥 좋아라고 해맑게 웃는 그런 해맑은 사람이 바로 상대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맑은 상대에게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아주 멋지고 예뻐서 자기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진짜 쌀쌀맞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은요, 이 사람과의 사이를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만 하다 그치게 되고, 오늘은 얘기해야지 했다가도 상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냥 목구멍 너머에서까지 꼴깍 차오르면서도 차마 입이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뭐랄까, 마치 사직서를 옷 주머니에 넣어두고 출근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이 상대와의 이별 통보서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이렇게 보류만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서는 복잡해요. 고민투성이죠. 늘 이렇게 혼자서만 머리를 싸매고 이런 모습으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되어 나갈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평소 하시던 일처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논리가 아닌 감정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커플이나 부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솔로이신 경우라면요, 이 카드 배열은요, 과거에 사귀었다가 짜증이 나서 헤어진 상대 라든지, 뭐 지나치게 자기 위주이고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진짜
한계에 다다라서 헤어졌던 그런 상대가 요즘 들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기억이 나서 미치겠다. 그런 모습인데 상대는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딱히 답이 없는 그런 상태란 얘기고요. 그 상대에게 지금 여러분은 멋지기는 하지만 내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존재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시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으신 경우라면 이건요, 상대의 자유분방한 행동이나 활달하고 유쾌한 그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시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쉽거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카드가 나오네요. 이 상대의 눈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인대요. 우선 이 카드는 뭐냐면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보기에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고 도발적인 모습이라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톡톡 튀는 매력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를 자세히 보세요. 이 눈매 보시면 무섭죠, 그죠? 보기만 해도 뭔가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런 힘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뭔가 사람을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 이 아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면 파워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죠, 그죠? 근데 그 파워라는 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 그런 거예요. 약간 권력적인 힘.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 좀 쪼그라든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이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요, 상대는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자기 운명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자기는 운명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커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적혀 있잖아요. 운명적인 커플. 만약 솔로이신 경우라면요, 이 카드들은요, 여러분이 상대와 함께 하게 될 계기가 앞으로 생길 거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나중에 아마 헤어나기 힘든,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운명의 사슬로 엮어지게 될 거라는 암시이기도 해요. 좋든 나쁘든 좋든 싫든 결국에는 이렇게 운명적인 커플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다음 카드 배열을 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카드 보면 두 사람이 운명으로 엮어지게 되면 아마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해주어야 될 것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해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카드가 지금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언뜻 보면 이 카드는요, 스스로를 묻고 있는 이 카드의 모습이 답답하고 괴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자세히 보면요, 이 꽃이 가시들이 있잖아요. 가시 보이잖아요, 그죠? 가시들이 이 여자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시들은 모두 밖을 향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큰 꽃도, 그러니까 큰 아름다운 꽃도 커다랗게 피어 있고,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그 새 있잖아요. 보일량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장미꽃을 입에 물고 이 여자분에게 주려고 날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뜻이에요. 순간 연애 감정에 휩쓸려서 당신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에서 조금 어긋나 버렸다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전하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당신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갑옷을 하나 더 얻게 된 것일 수도 있으니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거두고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물 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꽃을 다시 한번 활짝 피우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에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성향이 맞으면 맞는 대로,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운명이나 하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만하고 쉬운 존재보다는 어려워도 좀 과분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어쩌면 더 순수하고 예쁜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예쁘게 보려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쁜 것보다 싫은 거, 짜증나는 거, 화가 나는 것부터 눈에 띄거든요. 예쁘게 눈에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타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부터 카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리딩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대하고 계셨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너럴 리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상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를 가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뜨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한국어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거든요. 제가 방금 가르치는 존재라고 했지 가르치려 드는 존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감이 참 다르죠, 그죠? 물론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가끔씩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특히 상대가 여러분보다 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단지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다고 하기는 해요. 반면에 이 상대가 여러분보다 좀 연상이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자기가 여러분보다 세상 경험이 많은데도 가르치려 든다고 가끔씩은 화가 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는요, 그런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았네. 그래, 역시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배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즉 상대는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요, 멘토 같은 존재라고 답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야?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떤 존재지? 하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대답하는 거는 너는 나한테 멘토야. 멘토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보다는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 자기가 늘 배워야 될 게 많은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제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요, 격정적으로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라도 뭔가 잔잔하면서도 따스한 신뢰로 이어진, 믿음으로 이어진,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만난 전우 같은, 혹은 정글에서 만난 단 하나의 친구 같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이 이 상대분보다 연하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분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굳건한 감정이 혹은 신뢰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 상대분이 그러세요. 뭐라고 하냐면, 급한 성격으로 앞만 내다보면서 질주해 나가는 자신에게 멈추어야 될 때와 달려가야 될 때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느끼게 만들어준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상대에게서 전해지는 감정은요, 존중심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완전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학적으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피드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카드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물론 그 결과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성공에 이르는 게 아니라 때론 실패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상대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성공과 실패,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에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아니, 그럼 존경만 하고 사랑은 안 한다는 거야? 뭐야? 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연인이 되고 싶고 인생의 반려자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근데 여러분, 존경이라는 감정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즉,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한 차원 더 높여주는 게 존경심이라는 거거든요. 사랑만 있으면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구속하거나 상대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사랑에 존경심이 함께 하게 되면요, 내 멋대로 상대의 인생을 조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령 상대가 자신의 인생을 잘못 조각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조각 도구나 공구를 이렇게 이거 쓰세요 하고 추천해 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랑하는 연인들에게서 보면 늘 그런 존경심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볼 때 너는 나에게 멘토 같은 존재야 라고 답한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멘토라는 건요, 인생에서 얻는 깨달음, 진리, 지혜 같은 게 있어야 진정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상대보다 학벌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상대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방금 말한 부부 사이라든가 커플이시라든가 그런 관계가 아닌 지금 현재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상대는 여러분을 멋지게 생각하고 자기가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존경심이 사랑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너럴 리딩인데다가 연애라는 감정은요, 존경심 속에서도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은 거니까요.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배열을 볼게요. 이렇게 두고 두 번째 배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건요, 특이한 카드 나왔다. 이게 무슨 카드냐면요, 지금 리모르스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후회라는 뜻이거든요. 후회한다 할 때 그 후회, 죄책감, 용서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이라는 카드와 나뭇가지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후회 카드는요,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그러실 텐데, 원래 우연히 나오는 카드는 없는 법이거든요.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건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이라든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 또는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상대에게는 여러분에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두 분만이 알고 계시겠죠. 중요한 건 인생의 여정, 이 카드에서처럼 상대는 앞으로 쭉 인생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고, 이 나뭇가지 카드처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상대는 자기 인생에 좀 더 나아졌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쨌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좋아요. 그죠? 마지막 카드 배열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오, 오. 아, 참 신기하네. 그죠? 여기 또 프리스트. 이것도 교환 카드와 상통하는 카드거든요. 교환 카드가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죠. 그죠? 두 사람의 관계는 멘토 관계. 그게 맞는가 봐요. 지금 이 첫 카드를 보면요. 완주 5번이죠. 5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발전,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료애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지금 펜타클 9번 카드죠. 이 카드와 나란히 나왔단 말이죠. 이건 다른 카드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누리는 폐쇄적인 풍요가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감사의 풍요이고 사랑의 풍요로움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두 분이 부부 사이라면 말로는 바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는 어색한 상대라고, 그러니까 어색한 어색한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만큼 살게 된 건 다 당신 덕분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커플 사이라면 그동안 신경 쓰게 만들고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만든 일이 있었을 텐데 미안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잘 할게.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랄까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분과 안타깝게 사별을 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유로 이별을 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카드는요,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뜻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당신이 옳았어.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었네. 아이들 키우느라고 혹은 험한 인생길 홀로 서기 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을 거야. 고마워.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지 못한 나를 이제는 용서해 주길 바래. 그런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존재. 나한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렇게요. 그렇다. 갑자기 제가 좀 울컥해지네요. 어쨌든 만약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솔로이신 경우라면요, 이 카드 배열은요 상대와 함께할 기회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오누이처럼 그런 인생길을 함께 하게 될 거란 뜻이거든요. 사랑이 서로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되는 탄탄한 씨앗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사랑이 조만간 싹트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카드에는요, 따스함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리딩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져서 제가 참 좋았어요. 4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믿고 사랑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톡톡 타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